자,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 제도입니다. 자, 줄여서 피의자 보석이라고도 하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피의자 보석을 배울 것이고요. 이것이 끝나면 피고인 보석을 별도로 따로 배웁니다. 자, 보죠. 자,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을 청구를 했을 때 법원의 결정으로, 그 말은 법원의 직권으로 그런 말입니다. 자, 보증금 납입 조건부로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 특징이 중요하죠. 자, 이 제도는 피의자에게 보석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 구속적부심 청구를 할 때만 허용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청구를 하지 않잖아요. 적부심사 청구를 하지 않으면 이 피의자 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 이것은 위에서 보았듯이 법원의 직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권 보석인 것이고요. 그리고 할까 말까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그래서 재량 보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2번 체크하세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자, 이 피의자 보석은 구속적부심 청구가 들어왔을 때에 하는 것이고 청구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 피의자 보석은 일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의자에게 보석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얘기가 아닌 것이죠. 자, 그리고 직권보석이고 재량보석이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있어요. 자, 그것이 뭐냐면 이 피의자 보석은 자,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있을 때만 허용된다고 했잖아요. 구속입니다. 그래서 체포 적부심사 청구일 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CF 하시고 체포 적부 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첩포 밑줄 그으시고 허용되지 않는다. 밑에 판례도 있습니다. 자, 밑에 대상자 나와 있죠. 구속 동그라미. 구속된 피의자에게만 인정되는 것이지 체포된 밑줄 그으시고 X. 체포된 피의자에게는 허용되지가 않는다. 까지 같이 받으시고요. 출제가 여러 번 되었었어요. 자, 색깔 칠합니다. 자, 됐죠? 자, 밑에 내용 1번, 2번 읽어보시고 자, 쭉 내려옵니다. 자, 조문도 중요하죠? 자, 5항. 자, 구속된 피의자죠? 그쵸? 구속입니다. 구속 동그라미 치시고. 자, 이때 피의자는 심사 청구 후 공소 제기된 사람을 포함한다. 전 시간에 배웠던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전격 기소입니다. 됐고, 피의자 출석을 보증을 할 만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이다. 결정이 뭐라고요? 직권으로 그 말입니다. 자, 석방을 명할 수 있다고 했죠? 일단 끊어보세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했는데 일단은요. 결정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치? 각주 읽어보시고요. 자, 그런데 CF 하시고 이 피의자 보석 결정을 할 때는요. 검사의 의견을 듣는다는 말이 없어요. 필기 하시고 X. 됐어요? 자, 몇 장 넘겨볼게요. 몇 장 넘겨보세요. 그럼 보석 제도가 나올 겁니다. 보석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보석이다. 그리고 보석에는 피고인 나와 있다. 피의자가 아니고요. 피고인 보석과 피의자 보석은 구별해서 공부를 해두셔야만 됩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여기 나오잖아. 그렇죠? 여기 자, 재판장은 보석에 관련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것이 피고인 보석에는 있어요. 피고인 보석에는 있는데 피의자 보석에는 없다는 거예요. 비교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오시면 피의자 보석에는 결정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잖아. 그렇죠?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재량 보석인 거예요. 재량이다. 그리고 검사 의견 청취는 그런 말이 없다는 것이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지 않다고 했잖아요. 이때는 보석을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파란 펜 들어보시고 증거인멸, 상식 아닙니까? 그렇죠? 보석으로 풀어주면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 할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보석을 풀어줍니까? 이런 사람들을 빼고는 제외하고는 석방을 명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조건 부과입니다. 자, 5항의 석방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주거 제한이라든지 법원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할 의무라든지 그 밖에 적당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재량사항인 거예요. 뭐 한다. 뭐 이건 뭐 그렇잖아요. 뭐 이런 것까지 뭐 굳이 내지는 않고 보통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원문 그대로 내는 것이 보통 대부분입니다. 뭐 한다 이렇게 별로 안 내고요. 상식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자, 피고인 보석을 준용한다가 나오죠. 자, 5항에 따라 보증금 납입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때에는 99조 이제 보석 조건 결정할 때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100조의 보석 집행 절차가 있는데 그 조항을 준용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 두 가지 조항은 다음 시간에 배웁니다. 자, 불복 나옵니다. 불복. 자, 불복이 있는데 가만히 보시면 자, 3항과 4항의 기각결정, 석방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하지 못하는 것으로 5항에 대해서는 항고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없을 뿐더러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이제 한번 가볼까요? 이거 배웠지? 전 시간에. 배웠잖아요. 여기서 3항이 기각결정이고 3항이 간이 기각결정이고 4항이 기각석방결정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라고 하는 명문조항이 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이 무지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 조항이 이 간이 기각결정이든 석방결정이든 항고할 수 없다는 명문 규정이 있는데 지금 보고 있는 피의자 보석에는 그런 조항이 여기 없어요. 없잖아. 결정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불복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잖아. 그쵸? 그래서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5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보증금 납입 조건부로 하는 피의자 석방 결정에 대하여는 빨간색으로 항고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것이 또 출제가 무지 잘 돼요. 비교를 해서 공부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출제가 잘 됩니다. 왜냐하면 규정이 없기 때문에 라고 체크를 해두시고. 자, 몰수가 있네요. 자, 몰수에는 자, 이무적이 있고 필요적이 있습니다. 이 이무적하고 필요적도 같이 봐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페이지 넘겨볼까요? 이 피고인 보석에도 그런 조항이 있어. 피고인 보석에도. 그래서 뭐가 비슷하고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를 해서 공부를 해 두셔야만 되겠습니다. 피고인 보석은 더 양이 많아요. 그치? 여기 보시면 한참 넘겨야 되네. 여기 나오죠. 그치? 여기도 이무적 몰취, 몰취나 몰수나 여기도 필요적 몰취라고 나와 있단 말이지. 그리고 한 페이지 더 넘겨버리면 뭐 다음 시간 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피의자 석방이 나와 있지. 그치? 이게 이제 피의자 보석이란 말입니다. 피의자 보석. 여긴 피고인 보석이고요. 그치? 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 보증금 몰취 나와 있죠. 그 방금 보았던 피의자 보석 같은 경우에는 이무적이 있고 필요적이 있고 그 내용 각각 알아두셔야 되고 피고인 보석에도 이무적이 있고 필요적이 있고 각각의 내용을 알아두시고 그쵸?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앞으로 가죠. 도표가 잘 돼 있으니까 도표랑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돼요. 한참 넘겨야 되네. 그렇죠. 여기까지 왔죠? 자, 보겠습니다. 자, 1항 법원은 다음의 경우에 보증금의 전부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이무적이란 말입니다. 어떨 때 그러냐고요? 자, 석방된 자를 214조의 3 제2항에 열거된 사유로 재차 구속할 때. 재차 구속할 때. 자, 그 밑에도 이러이러한 자를 동일한 범죄의 사실에 대하여 재차 구속할 때. 그때는 이무적 몰수다. 그런데 필요적 가볼까? 필요적을 가보면 자,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 형 선고를 받고 그리고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확정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도망했을 때는
필요적입니다. 필요적. 판결 확정이란 말 나오지? 판결 확정이란 말 나오면 그때는 필요적입니다. 필요적. 이 부분은 저쪽에 뒤에 아까 배웠지? 피고인 보석에도 똑같아. 피고인 보석에도 판결 확정이 나와요. 판결 확정은 필요적이다. 그건 피의자 보석이나 피고인 보석이나 똑같다. 그래서 출제가 된다면, 그치?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갖고 장난친단 말이에요. 여기 이 부분을 하여야 하는지, 이 부분을 할 수 있는지 이렇게 바꾸면 틀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할 수 있다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하여야 한다가 어디에 붙여 있는지를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혹시 공부하실 분들은 여기다가 같은 색깔로 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같은 색깔로 하시면 되겠고, 여기다가는 다른 색깔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치? 됐습니다. 자, 다음. 재체포, 재구속 제한. 이건 전 시간에 봤지? 봤잖아요. 도망, 그리고 범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는 부분을 했었고, 출석하지 아니한 때, 조건 위반을 했을 때, 요 네 가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 이런 경우가 있다면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쵸? 앞에 거랑 비교하시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도표도 전 시간에 공부를 했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피고인 보석을 가보겠습니다. 자, 이 보석은 밑에 나와 있죠? 피고인 동그라미.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그치? 옆에다가 피의자 X. 피의자 구속은 자, 앞에서 봤던 것이고 지금부터는 피고인 보석을 갑니다. 자, 보석이 뭔가요? 보증금을 걸고 하는 석방을 말합니다. 보증금을 건다고 해서 100% 보증금이 필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 조건은 뭐 다양하니까요. 일반적으로 보증금을 거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지 반드시 보증금이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 지금 배우는 보석은 피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격 보시면 구속집행 정지 효력이 있다. 즉 구속당한 사람이 보증금을 내고 나가면 나가는 기간 동안은 구속집행 기간이 정지가 됩니다. 정지. 그래 정지가 된다 손 치더라도 영장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죠. 그렇죠? 종류를 갑니다. 종류. 자, 종류에는 역시 필요적이 있고요. 임의적이 있는데 우리 형소법은 이 필요적이 원칙입니다. 원칙. 자, 그럼 볼까요? 자, 청구가 있을 때 다음 경우 외에는 반드시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 그래서 필요적입니다. 근데 그 다음 예외 사유가 너무 많아. 1번부터 6번까지가 있어. 그치? 자, 여기서 청구가 있을 때는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직권은 아니다. 직권은 X 이겁니다. 그러나 밑에 보시게 되면 임의적 보석을 가보면요. 여기는 직권도 되거든요. 직권도 돼. 임의적 같은 경우는 청구뿐만 아니라 직권도 된다. 그 점에서 좀 다르죠. 필요적의 경우에는 직권은 없어. 자, 그리고요. 그 예외 사유가 많은데 1번부터 6번까지를 묶어볼게요. 자, 이건 상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여러분 사형수가 있고 무기수가 있습니다. 사형수, 무기수가 일정한 돈을 내고 나간다고 보석을 청구를 하면 여러분은 보석을 허가를 해줘야만 됩니까? 여러분 요즘 사형 선고 무기수도 잘 안 나오는데 유영철급에 해당되는 연쇄살인범, 사람 수십 명 죽이고 토막 내고 이런 애들이 사형수인데 그런 유영철이가 보석을 청구를 하면 이런 보석을 허가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 사리에 맞습니까? 맞지가 않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외야. 예외. 필요적 보석의 예외입니다. 사형수나 무기수는. 그리고 장기 10년인데요. 장기 10년이 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이제 장기수로 봐. 장기수. 그런 사람들도 죄입니다. 장기 10년이라고 하면 어떤 죄를 저질러야 되냐면 강간살인, 강도살인 그런 사람급이야. 강도살인 그 정도 급이 되면 10년이 넘게 나옵니다. 그런 사람이 돈이 있다고 해서 보석금 받고 풀어줍니까? 그게 안 맞잖아요. 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빼는 거야. 사형수 빼고요. 무기 빼고요.
장기 10년이 넘는 애들 빼요. 여기서 넘는입니다. 넘는. 장기 10년부터 색깔 칠하세요. 이상하면 틀립니다. 이상이 아니야. 이상이란 말은 포함시킨다는 얘기잖아. 포함이 안 되고 초과하는 애들. 10년을 초과하는 애들.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누범인 애들도 빼지 상습범인 애들도 뺀다고요. 밥 먹듯이 하는 애들인데 안 애들. 그리고 풀어주면 증거를 인멸할 애들도 빼지 풀어주면 도주할 애들도 빼는 거고요. 주거가 분명해야 되는데 분명치도 않은 애들 다시 잡아오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치? 그리고 풀어주면 해코지 할 애들도 빼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 이걸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형 무기수, 그 다음 장기 10년이 넘는 장기수, 그 다음 누범 상습범, 밥 먹듯이 하는 애들, 풀어주면 증거인멸하거나 도주하거나 주거가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붙잡을 수 없거나 풀어주면 해코지 할 애들은 뺍니다. 피의적 보석의 예외 사유야. 그런데 이런 친구들도 밑에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권이든 청구든 청구를 받아서 결정으로, 그러니까 법원의 결정이잖아요. 보석을 허가해 줄 수 있다는 개떡 같은 조문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말이 되냐고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상당한 이유는 뭘까? 병보석이지 병보석. 건강상의 이유. 건강상의 이유, 이거를 한마디로 병보석이라 하는데 병보석을 받고 풀어준다고요. 그치? 그럼 유영철도 나오겠네. 근데 이것이 보통 정상적인 판사라면 안 해주지, 그치?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병보석으로 나온 사람이 있는데 나왔다 들어갔지. 요즘 정치 뉴스를 보면, 요즘 제가 정치 뉴스 잘 안 보는데 예전에 좀 봤는데 좀 안 보는데요.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 지금. 그치? 뭐 이름 실명 거론하기 좀 그런데요. 병보석 받고 잠시 풀려 있다가 다시 들어간 애들도 있고 지금 나와서 지금 현재 밖에 나와 있는 애들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왜 사형 무기수 이런 애들은 필요적 보석의 예외 사유다. 그렇지만 이런 애들도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상당성이 인정된다면 직권이나 청구나 등의 이유로 허가할 수 있다는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 보석의 대상자는 제한이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각점 가볼게요. 필요적 보석은 청구만 됩니다. 직권 안 됩니다. 직권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의무적은 직권이든 청구든 다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밑에 판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집행유예 배운 적 있나? 형법 배우신 분들은 배우잖아요. 형법 안 배우신 분들은 모를 텐데요. 집행유예 대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입니다. 3년을 초과해서 징역 금고를 받아버리면 집행유예 대상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집행유예 결격자를 하더라도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왜냐하면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는 사형 무기수 장기 10년이 넘는 애들이란 말이죠. 3년 애들은 일로 들어오잖아. 그치? 그래서 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필요적 보석의 대상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고인 보석을 허가한 것이 95조 2호 취조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봤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자. 절차를 봅니다. 절차를 보면 청구권자 볼게요. 자, 피고인 들어오죠? 피고인 들어와요. 피의자 안 들어오지? 피고인은 들어옵니다. 피의자 X. 또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데 읽어볼까? 자, 변호인 들어오지? 세트잖아. 피고인하고 변호인은. 그리고 이 변호인 선임권자는 법배 직형이 있었고 여기까지는 뭐하고 똑같아요? 피의자하고 똑같지? 구속적부심사 할 때 똑같아요. 그리고
나오는 친구가 가족 동거인 고용주다. 똑같아요. 이 부분 색깔 칠하면 됩니다. 자, 뭐하고 같다고요? 체포, 구속, 적부, 심사와 똑같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체포, 구속, 적부, 심사의 경우에는 피의자였지만 여기서는 피고인이라고 하는 것만 다를 뿐이지 그 외에는 똑같아요. 그치?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빠진 친구가 하나 있지? 청구권자에서 빠진 친구가 하나 누가 있어요? 눈에 띄는 사람 없어요? 그치? 검사가 빠지지. 아, 검사가 들어올 리가 없지. 검사가 열심히 잡아왔는데 검사가 잡아오고 난 다음에 구속시키고 난 다음에 검사가 판사한테 가가지고 자, 보석금 내고 풀어주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가 잡아온 사람을? 자기가 잡아온 사람을 자기가 풀어달라 그래? 그래서 검사가 빠지는 거예요. 자, 됐고. 청구 방법.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서면주의네요. 그리고 신급을 불문합니다. 그래서 1심에서 하든 2심에서 하든 상소기간 중에 하든 상관없습니다. 보석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정 가보죠. 상소기간 중에 상소 중의 사건에 관하여 여기서 이제 뭐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 시간에 배우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보석만 볼 겁니다. 보석. 즉 상소기간 중에 상소 중의 사건에 관하여 보석에 대한 결정은 그 기록이 원심법원에 가 있잖아요. 그럼 누가 한다고요? 그렇지. 원심법원이 하면 돼요. 이건 앞에서 배운 적 있지? 구속할 때 배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자, 됐고. 자, 밑에 심리 갑니다. 자, 심리. 자, 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이 조항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쵸? 이 조항이 있는데 여기서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거 체크하세요. 자, 그거 보여드릴게. 자, 쭉 넘겨볼까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니 넘길 필요 없겠네. 제가 화면을 띄워놨어요. 이 조항. 그쵸? 여러분 구속 집행 정지 한번 가보세요. 몇 장 넘기면 나와요. 나오죠? 자, 그러면 그 페이지에서 쭉 내려와서 요 1항 가보세요. 1항 가보시면 제가 볼게요. 2항 가보세요. 2항. 여기 2항 가보세요. 전항의 결정을 하면은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다시 교재와 보시면 여기도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치? 근데 다시 한번 원위치를 해보면 자, 여기서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끊고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급속을 요할 때는 그렇지 않다. 그 말은 급속을 요할 때는 검사 의견 물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다고? 구속집행정지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급속을 요할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보석에는 없어. 보석에는 그게 없어. 그래서 여기는 예외 없이야. 예외 없이. 예외 없이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돼. 그걸 알아두세요. 기출입니다. 기출 몇 번 됐습니다. 자, 그리고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했는데 만약에 안 물어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안 물어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왜 검사의 의견을 묻게끔 되어 있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누가 잡아왔다고? 이거 검사가 잡아왔다고. 이 피고인을 검사가 잡아와서 검사가 구속시켰잖아요. 그래서 보석 청구권자에서 검사에게 빠진다고 했잖아요. 검사가 열심히 잡아왔는데. 그러니까 판사가 물어보는 거야. 당신이 열심히 잡아온 피고인을 내가 보석금 받고 풀어줘도 되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이게. 그래도 판검사는 우리나라 최고의 그 엘리트잖아요. 뭐 엘리트라고 표현해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냐. 그래도 제일 좋은 학교들 많이 나왔고, 그치? 제일 공부 잘하는 애들이잖아요. 뭐 대학교 선후배 관계도 있을 수가 있고, 오히려 검사가 선배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뭐 다 밖에 나가면 다 술 한잔하는 사이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것도 안 물어보고 막 갖다 보석금 받고 돈 받고 풀어주면 검사가 화딱지 나서 이거 뭐 일하겠습니까 제대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지. 근데요, 만약에 안 물어보고 풀어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분명히 법조문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보라고 했는데 묻지 않고 판사가 지멋대로 풀지 못할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어. 이 의견은 법원을 구속하지가 않는다. 즉 검사가 지금 검사가 풀어주라 그럴까? 아이 판사님 풀어주세요.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런 또라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검사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할 거야. 그치? 그게 일반적인 아닙니까? 일반적인 상식 아닙니까? 검사는 안 된다고 할 거야. 근데 그 견해가 법원을 구속하진 않아. 그쵸? 그러니까 구속하지 않는단 말은 결론은 뭐야? 검사가 네 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그 말은 네 의견 묻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판사도 또라이가 아니라면. 그래서 그 얘기 결론이 판결 요지에 나와 있어요. 자 보시면 검사의 의견이나 법원 의견 또한 법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또 보석 결정할 때 이 검사의 의견이 본질적인 부분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령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묻지 않고서 분명히 법조문을 물으라 그랬는데 묻지 않고서 결정을 하였다면 이 법원 판사가 또라이가 아닌 이상, 그치? 결정이 적정하다는 얘기는 이 법원 판사가 또라이가 아닌 이상 이러한 절차를 지켜야 함에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그 하자만을 들어서 결정 취소가 안 된단 말이죠. 그치?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 판례도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같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네요. 그리고 또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 이거야. 3항. 검사는 1항이나 2항에 따른 의견 요청에 대하여 빨간색으로 지체 없이입니다. 아이 그래도 판사가 네 생각해가지고 대학교 선후배 관계 이슈가 있는데 네 생각해가지고 그래도 네한테 의견 물어봤는데 검사란 놈이 열흘 있다가 의견 표시하면 이 판사 엿먹이는 거 아닙니까? 그치? 판사가 이렇게 당신의 의견을 존중해줘서 당신한테 물어봤는데 그러면 빨리빨리 답변해야지. 열흘 있다가 한 달 있다가 답변하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체합시다 이거예요. 자 기출된 적이 있는데요. 자 3일 이내에 하면 틀려요. 기출입니다. 전 기출 아니면 얘기 안 합니다. 제가 다 적고 있는 것은 다 기출입니다. 자 됐죠? 색깔 칠합니다. 자 다음 건 별표가 안 돼 있는 조문이지 그냥 눈팅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석의 심리네요. 자 보석 청구를 받은 법원은 역시 지체 없이 동그란 신문기를 정해서 구속된 피고인을 신문하면 됩니다. 자 예외사항이 있긴 한데 이런 거 안 나옵니다. 그냥 여기서 지체 없이만 색깔 되어 있지? 이것만 색깔 칠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 앞에 거 지체 없이 됐고 나머지 눈팅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맨 밑에 판례 하나 있는데 출제가 된 적은 없네요. 자 보시면 항고심에서도 필요적으로 변호인을 신문하도록 되어 있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야. 항고심에서도 필요적은 아니다. 는 말은 그러니까 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보석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신문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신문하는 것이 항고심에서는 필요 절차는 아니다. 그치? 처음 할 때만 하면 되는 것이지 뭐 항고심에서 또 불러? 있을 때마다 불러? 처음 할 때 해주면 된다. 이 뜻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